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장 초반에 좀 조마조마했던 분들이 오늘 시장 생각보다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채팅방에서 많이 해주셨거든요. 과연 두 분과 함께 볼 종목 무엇이 있을지 마감 직전까지 고민하는 대덕전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덕전자 때문에 심택도 움직이고 있고 관련 기판주들의 상승이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FC BGA 투자 이야기가 또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라면 지금 구간에서의 대덕전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고 가시겠습니까? 파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네, 옵니다. 매수 혹은 홀딩 그 의견에서 어떤 대덕전자를 바라보고 있는지 모멘텀을 짚어주시죠. 어떤 대덕전자는 어떤 대덕 또 있나요? 네, 네. 어떤 대덕전자? 예. 네. 이런 대덕전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FCBGA 관련된 얘기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또 어떻게 보면은 참 억울한 종목 중에 하나죠. 투자 잘해놓고 앞으로 수요 계속 더 커질 걸로 대비해서 돈은 들여서 더 열심히 투자를 해서 앞으로 물량 받을 준비를 하는데 시장은 자꾸 피크아웃이다 아니면 반도체 업황 안 좋다 그러면서 싸그리 그냥 공매도의 제물로 삼겨진 대표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도 좀 많이 힘들었었고 그러면서 좀 이제야 좀 여력을 좀 찾나라고 볼 수 있는 단계들인데 2분기도 잘 나왔습니다. 실적 잘 나왔습니다. 평소에 300억이라는 분기 영업이익은 어디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회사가 이제 안착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재평가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또 하나 네트워크 장비 쪽에 들어가는 MLB 같은 경우도 3분기부터는 또 가세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게다가 돈 안 됐던 그리고 또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FPC는 제거하겠 이렇게 네. 줄이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돈 되는 거 강하게 밀고 안 되는 거 버리고 이게 비즈니스의 기본 아닙니까? 이거 충실히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성과 나오고 있을 때 지금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시총 대비하게 되면 여전히 주가가 앞으로 갈 길이 더 멀다라고 봤었을 때 지금 앞으로 주가는 일단 레벨업은 시도를 하는데 차익 매물이 또 매물대가 계속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화해 나가는 데 무게를 두면서 아마 진짜는 본격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때는 같이 움직이겠죠. 근데 그거는 시간은 좀 걸릴 텐데 여전히 메리트가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대덕전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심택도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네. 기판주들의 경우에는 실적 대비 못 간 종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맞아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지 네. 같이 억눌려 있는데 대덕전자 주셨으니까 네. 심택 혹은 코리아 서킷 이런 기판도 같이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다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억울해요. 좀 억울한 종목들이에요. 네, 지금 자리에까지 내려올 이유가 별로 없었던 종목들인데 시장의 악화와 더불어서 정말 그냥 같이 두드려 맞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평가상에서 밸류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세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뉴프렉스도 제가 같이 좀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패키지 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가격대로 전부 다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견 드렸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쭉 가져가시고요. 이번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로 넘어가 볼게요. 현재 한 2% 정도 하락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로타 백신 임상 3상 중단 이야기 때문인지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시장의 관심을 정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죠. 네, X를 받았는데 일단 임상 조기 종료 이야기가 나왔어요. 조기 중단. 그리고 또 다음 달부터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국산 1호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어떻습니까? 좀 백신이 아쉽긴 하죠. 좀 아쉽고요. 네. 하지만 그게 임상 3상 가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업체 자체가 판별을 해서 네. 이걸 그만둔 건 잘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도 이제 조금 억울한 종목인 것 같아요. 오늘 억울한 종목이 많은데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정말로 보게 되면은 연간 영업이익이 작년에 4,700억 냈고요.
거의 매출액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51% 나왔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요. 올해에도 조금 그거는 이제 좀 떨어질 것 같아요. 한 8천억에 3,700억 나오면서 여전히 영업이익률은 높게 유지가 됩니다. 47% 가까이 나올 것 같고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돈 못 벌고 계속 적자 행진하는 이런 신약 바이오 조금 기대감으로 막 2배, 3배, 4배 단기간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못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어쩝니까? 시장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을 못 받고 있어요. 보게 되면 이게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최근 수급 현황이에요. 외국인들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사는 날들이 잠깐 있지만 파는 거 보면은 어마무시하게 팔죠. 140억, 200억 이런 식의 매도가 나오는데 이게 기관들로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개인들이 다 받아가죠. 이런 식으로 250억, 250억 이렇게 받았던 물량들이 아직도 좀 잠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인 것은 인정합니다만 일단은 주가 상으로는 조금 더 미끄러질 자리가 한 번 더 6월과 7월의 바닥 9만 5천 원대나 한 10만 원 사이 정도 확인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이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X 일단 효능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조기 중단한 것은 이 회사의 비용을 차라리 줄일 수 있는 올바른 맞아요. 선택이었다. 네. 하지만 좀 아쉬운 거는 아쉽기 때문에 두 분 모두 X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SMCNC를 보도록 할게요. SMCC가 네옴시티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670조 네옴시티 수주의 비밀병기 전 세계 K컬처 파워 입증이라는 그런 뉴스가 쏟아졌는데 와, 이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두 분은 X를 주셨습니다. SM과 오늘 SM엔터하고 SMCNC가 같이 네옴시티 관련주로 오늘 SMCNC는 22%나 급등했어요. 근데 X를 주신 거는 큰 연관이 없다고 보신 거예요? 아니면 비밀병기가 된다 해도 어느 정도에 오른 걸로 만족한다 이 뜻일까요? 비밀 병기입니다. 발음 잘하셔야 되고요. 네, 제가 어떻게 네. 했나요? 아닙니다. 다른 게 들려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문화와 도시를 합친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개념의 앞으로의 변화를 이끌고 가겠다라는 쪽은 상당히 고무적이죠. 그래서 그런 컬처란 부분들이 이제 어떤 뭐 네옴시티가 뭐 작은 도시도 아니고 서울에 한 44배 되는데 거기서 뭔가를 또 영역을 펼친다는 쪽에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그리고 또 SM이 더욱하니 들어가면서 뭔가 팀 코리아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세 명은 팀 매경 이런 쪽에서 이제 직접 이수만 총괄 회장께서 내년 1월달에 사우디 방문한다라고 하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SM의 또 재조명이 들어오고 또 거기 들어가는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들도 뭐 연결되는데 중요한 건 뭐 한 거 있나요? 아직 한 거 없습니다. 그냥 네. 이렇게 뭐 한다라는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변화라고 봤을 때 아직 실제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의장인가요? 회장께서 직접 아직까지 이제 다 챙기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분 매각과 그리고 또 어떤 회사를 정리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얘기시네요.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건 그게 아닌데 어느 정도 지분 정리를 통해서 SM을 다른 한 단계 도약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네. 아직도 직접 총괄하겠다.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직까지 끊이지 않는 문제 또 이번에 사모펀드에서 계속 의문을 제기해도 묵묵부관으로 답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개선 조치나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아무 응답이 없다는 얘기는 그냥 그냥 너희는 너희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발전되는 모습들이 아직 안 보인다라는 쪽에서 여전히 저평가지만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SM 쪽에서는 충분히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 모두 SMCNC에 대해서는 X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두 분이 직접 고른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마감에 산다 종목 볼게요. 키워드부터 보시면요. 높은 CR 시스템 그리고 첨단 소재 다 모여라 라고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종목으로 바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녹스 첨단 소재, 하이비전 시스템 두 가지가 나왔고요. 첨단 소재 다 모여라해서 이녹스 첨단 소재 어떤 매력이 있길래 딱 요 종목을 꼽아주셨는지요? 글쎄요. 최근에 디스플레이가 조금 힘든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중소
대형까지도 OLED 고객사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그런 것들이 이제 매출이 어느 한쪽이 비었을 때 조금은 비워줄 수 있는, 좀 채워줄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일단 굉장히 기술이 다양해요. 고분자 합성 배합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FPCB, 이제 연성 회로 기판이죠. 거기다가 반도체 패키지, 그리고 디스플레이용 OLED까지 전부 다 개발하고 판매하는 그런 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당연히 이제 디스플레이 OLED 쪽인데 5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매출 비중에서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FPC 소재가 34%, 거의 둘을 합치면은 이제 거의 100% 비중이 나올 정도로 큰 비중을 여기에서 가져가고 있고요. 중요한 건 삼성 쪽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차세대 대형 디스플레이 쪽에다가 QD OLED, 퀀텀 닷이라고 하죠. 이게 사실상 LCD예요.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LED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지금 부품들을 개발을 해서 지금 대형 쪽에도 QD OLED를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좀 나서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굉장히 어려운 업황에 같이 주가들이 망가졌다가 일정 부분 반등하는 모습들이 종목별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녹스 첨단 소재도 일단은 그런 상황에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3분기에 분기상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 이런 업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유망하게 지금 자리에서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금 자리 자체도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자리예요. 이게 지금 일봉상으로 바닥을 착실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32,000원대죠. 그리고 주봉으로 가봤을 때에도 120주선을 굉장히 열심히 지지를 받으면서 밑꼬리가 계속 찌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32,000원대 한 33,000원 정도 되네요. 120주선 부근에서 32,000원까지는 우리가 열어놓고 충분히 매수를 손절을 잡고 해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이 종목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를 마감해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한번 잘 참고해보세요. 목표 주가는 42,000원이고요. 이번엔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이 종목에 대한 장점, 매수 포인트 전해주시죠. 네, 지금 한때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 쪽이나 관련된 장비들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 쪽도 지금 별로 분위기 안 좋았었죠. 특히 IT 기기 쪽에 대한 수요 그리고 또 업황 부진 이런 쪽이었는데 이게 지금 재조명이 들어오는 게 오늘도 나왔지만 이제 XR 기기 관련된 쪽에서 내년이면 바로 가장 먼저는 소니에서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다음이 지금 벌써 이름까지 나왔더라고요. 애플에서 이어질 XR 기기 뭐 리얼리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리얼리티 프로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메타도 또 바로 들어오죠. 프로젝트 캄브리아라고 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IT 관련된 쪽에서 그동안 또 눈높이 낮았던 부분들의 재조명들이 다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움직이는 게 뉴프렉스의 강세도 거기서 한 축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XR 기기 쪽에서 많이 쓰이는 게 그 과거와 다른 게 더 높은 현실성을 구가하고 더 높은 사물들의 흐름을 반영하고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중요할 거고 거기다 그거를 구현하는 디스플레이 쪽 중요할 거고 그런 또 센서 중요할 거고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계속 시장에서 수혜주 찾기가 계속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앞서 차장님께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전반적인 카메라 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은 계속 또 높아질 수밖에 없고 OLED도 또 적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를 어느 정도 또 원천 기술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회사 같은 하이비전 시스템에도 드디어 실적을 돌릴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한 1년 반 동안 실적 안 좋았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인데 또 하나가 있는 게 3D 프린터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 들어가는데 이게 뭘까라고 봤는데 결국에는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3D 프린터를 통해서 모션 제어 기술의 완성으로 들어가겠다. 모션 제어 기술이 뭐냐면 다관절 로봇 또 협동 로봇 이쪽으로 적용되는 첫 번째 관문이다 보니까 이를 활용한다. 하이비전 시스템도 로봇주로 이제 엮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게 아마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주가가 이제 다시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려고 시도를 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지난 고점 때까지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19,500원대 정도를 1차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5,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의 목표 주가는 19,500원, 손절가 15,500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저희는 장 마감 직전에 마지막 순간까지 눈여겨보겠고요. 그 외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이 한번 수급도 체크해보죠.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우리 증시에서 어떤 네. 종목을 사고 팔았을까요? 오늘 보게 되면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 38만 주 가까이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외국인들은 700만 주 가까이 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접근을 지금 당장 하는 거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외에도 이 풍력이라던가 이런 쪽들까지도 밸류가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은 충분히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 사야 되느냐라는 문제로 들어오면은 그때도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린지 모르겠는데 일봉상에서 거의 이제 꼭대기 부근 23,000원에서 맞고 떨어지는 그림들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굳이 우리가 신규 매수하느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차익 실현하고 기다려야 되는 자리고요. 만약에 이렇게 매물이 나오면서 정말로 좀 크게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마 한 19,000원 정도까지 하락폭이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까지 열어 놓으시고 반드시 다시 접근해야 될 종목은 맞으나 지금 자리상으로는 차라리 강하게 한 22,000원 부근의 월봉 매물대 정말로 두껍거든요.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할 때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눌림목을 정확하게 좀 공략을 하면서 일봉상으로 아까 떨어질 수 있는 지점 19,000원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이런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다른 종목들 매수하는 것들 보게 되면은 삼성중공업도 좀 매수하고 있네요. 24만 주 가까이 매수하고 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죠. 최근에 태양광 워낙에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게 되면은 주가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거 지금 일봉입니다. 일봉으로 쫙쫙쫙 뽑아주면서 올라가는 모습들. 거의 뭐 월봉으로 봤을 때도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밑으로는 현대로템. 이것도 제가 단기로 끝난 거 아니다. 다시 눌림목 공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날이죠. 여기 지금 11선 지지 받으면서 수급들 들어오는 거 보면 누가 사고 있죠? 지금 외국인과 투신 이런 쪽에서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 드렸던 것들을 체크하셨다가 11선 눌림목으로 매수를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도 매수가 가능한 자리까지 눌림목을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는 뉴프렉스 또 매수하고 있고 매도하는 거 보면은 삼성전자가 한 70만 주 정도 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페노션도 30만 주의 매도, 한국전력이라던가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료 쪽 관련해서 암모니아를 감산하겠다 이런 얘기가 이 기업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비료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예전만큼 그런 추세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렸던 부분들 수급으로 들어왔던 거거든요. 빠졌기 때문에 일단 121선 하회하는 과정에서 우린 여기에서는 사면 절대 안 되는 자리겠죠. 거기다가 수급 동향도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의 수급 동향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도 1,500억 원 넘게, 코스닥에서도 500억 원 가깝게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사고 팔았던 대표적인 종목 뭐가 있을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의외로 포스코 홀딩스가 들어옵니다. 별로 그렇게 기대를 크게 안 했었는데 주가는 이제 막 중기 저항선에서 고개를 들고 있고 그래서 한 3일째 정도, 이틀째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유럽에 들어가는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아무래도 소재 쪽의 강자다 보니까 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또 넓혀가는 모습들 이제 눈길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 또 강하게 사면서 이제 한동안 중국과 관련됐던 뭐 VBP라고 그러죠. 거기서 이제 저가 공급에 대한 우려감들을 잊어라. 이제 그래도 여전히 성장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오늘 외국인들 매수와 함께 강하게 움직였던 측면들 눈길이 가고 있고요. 매도하는 종목을 보다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블록딜 쪽으로 나왔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먼저 할인율이고요. 그 할인율 쪽에서 버틴다. 그 이하로 안 빠지고 버틴다. 기회입니다. 그런데 수급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고민은 좀 스러우시겠지만은 단기 변동성도 계속 확대되겠지만은 지나고 나게 되면 아이고라고 하실 수 있을 자리니까 일단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에코프로비엠 외국인들 매도하면서 약합니다. 외국인들 연일 매도세를 보이면서
요즘 2차 전지 소재가 옛날 같지 않은 상황들이죠. 근데 지금 리튬도 생산 제대로 안 된다, 니켈도 국유화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리다 보니까 소재에 대한 자유로운 모습들이 지금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가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시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 네, 수요일 우리 증시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은 또 빨간불이 나타났고요. 상승하는 종목 개수도 많았습니다. 물론 몇몇 개의 상한가 오는 급등하는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그들이 모든 자금들 다 빼앗아만 같은 흡수해가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그 안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덕산테크코피아가 오늘 23% 넘게 상승하면서 2150원까지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급등을 유지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수혜주라고도 볼 수 있고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국산화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커지면서 관련 종목으로 덕산테크코피아가 거론된 것인데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에코프로비엠이라던가 LNF 종목은 좀 쉬어가는 반면에 오늘 덕산테크코피아가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전체적인 지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MSCI 리밸런싱 날입니다. 코스피는 0.86% 오르면서 2,472.0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807.05포인트로 전거래일 대비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양시장이 오른 배경에는 새로운 뉴스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또 전일 대비 내려갔다라는 게 가장 큰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수급 보시면요.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427억 원의 매수 우위, 외국인이 1,5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보인 반면에 기관은 좀 매도했습니다. 2,000억 원 넘게 매도 물량 내놨습니다. 코스닥도 보시죠. 개인은 764억 원의 매도 우위를 보인 반면에 외국인이 588억 원의 매수를 보였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 117억 원의 매수 우위가 보였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계속 탄력도가 더 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시장 안에서 태조 이방원이라고 불리던 종목들이 잘 버텨주다가 최근에 그 수급이 다른 섹터와 다른 테마로 다시 퍼지며 순환매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그 태조 이방원의 원전주들은 강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좀 예외지만요. G2파워가 25% 넘게 급등하면서 16,1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BHI도 16%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원전 안에서의 전력 생산 비중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정부 정책의 발표가 관련주들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럼 두 분을 통해서 오늘 시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하고 내일장 투자 의견도 들어볼게요. 먼저 오늘 장 어떻게 마감했습니까, 김민수 대표님? 네, 일단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들어간 생각이 의외로 계속 올라온다. 이제 한국 증시 뭔가 어떤 재발견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의 길로 들어선 게 아닐까. 이런 쪽도 좀 거창하게 볼 수도 있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그거보다 일단 앞서 말씀하셨듯이 MSCI 관련된 어떤 리밸런싱 쪽과 그리고 또 그동안 외국인들이 안 팔고 그래도 매수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나온 효과가 같이 결합됐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금리 앞으로 계속 강하게 올리겠다, 물가 수준 보면서 계속 올리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입장과 그에 따른 주가 변화가 가장 먼저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버티긴 버티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쪽에서 그래도 선전하면서 나오는 종목들의 움직임들 계속 누리시는 건 좋되 관리도 같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K증시의 재발견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용화 차장님, 네. 내일장은 또 어떻게 준비해 볼까요? 글쎄요, 일단은 펠콘 독수리 된 파월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 네, 일단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시장 전체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펀드 가입하신 분들일 것 같고요. 개별 종목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강한 쪽, 그리고 강한 게 눌렸을 때 따라잡는 전략.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로템이라던가 네오이즈 끝난 게 아니다. 눌림목 공략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는 거 너무 배아파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들 좀 명심하시면서 시장에서 떠나지 말고 잘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독수리 파월 너무 겁내진 맙시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을 잘 정리해 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설명 고맙습니다.